모비딕. 181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허먼 멜빌은 주홍 글씨를 지은 너데니얼 호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지은 마크 트웨인과 더불어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손꼽히는 작가이다. 허먼 멜빌은 1841년 포경선 선원으로 항해를 떠났으나 선장의 포갑과 경무 탓에 이듬해 탈주해 타히티 섬을 비롯한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생활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장편소설 타이피를 집필했다. 1851년엔 장편소설을 출간했다. 죽는 날까지 무명이었던 허먼 멜빌이 빛을 본 건 그가 사망한 지 30년쯤 지나 레이먼드 위버라는 유명한 평론가가 멜빌 연구라는 평론집을 내면서부터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피에르 혹은 모함, 빌리버드, 필경사 바틀비 등이 있다. 해당 도서는 한동안 도서진 열대 중 해양학 분야에 있었다고 한다. 고래에 관한 이야기이며 포경선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 분량되기도 하고 이전에 이처럼 고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의 책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많다. 지금은 영어로 쓰여진 비극 문학 작품 중 리어와 폭풍의 언덕, 모비딕을 꼽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작품이다. 스타벅스의 상호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스타벅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등 항해사 스타벅은 모비딕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차분한 인물이다.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쉴츠가 스타벅스로 상호를 지은 것은 아마 커피 한 잔이 주는 차분함을 상징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다. 국내에서는 한동안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던 이 작품은 미국 상징주의 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이 소설은 삶의 염증을 느끼고 신비스러운 고래를 만나기 위해 포경선에 오르는 이스마엘이라는 청년의 회상으로 구성돼 있다. 항구 도시 뉴베드퍼드에 도착한 이스마엘은 여인숙에서 기괴한 문신을 한 남태평양 출신 원주민 작살잡이 퀴케크를 만난다. 이스마엘은 문명의 위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함과 위험을 지닌 이 남자에게서 진한 인간애를 느끼고 그와 함께 포경선 피커드호에 승선한다. 승선하기 전 바다에 도전하는 자는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매풀. 신부의 경고를 비롯해 불길한 징조가 여럿 있었지만 둘은 무시한 채 배에 오른다. 한쪽 다리에 고래뼈로 만든 의족을 한 선장 에이어브는 오로지 자신의 한쪽 다리를 가져간 거대한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 복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다. 배에는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 있는데 그는 에이허브와 대립되는 이성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 앞에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괴물 모비딕이 나타난다. 등에는 무수한 작살이 꽂힌 채 욕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조롱하듯 모비딕은 바다의 제왕답게 쉽게 정복되지 않는다. 스타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에이허브와 모비딕의 대결은 사흘 낮밤 동안 처절하게 지속된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보트 여러 대가 파괴되고 선원들이 죽어갔지만 에이허브의 분노와 집착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복되지 않는 흰 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지옥 한복판에서 너를 찔러 죽이고 증오를 위해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뱉어주마. 결국 사흘째 되던 날 에이허브는 마지막 남은 보트를 타고 나가 모비딕에게 작살을 명중시키지만 작살줄이 목에 감겨 고래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진다. 피커드호는 침몰하고 소설의 화자인 이스마엘 혼자만 바다를 표류하다가 살아남는다. 소설 모비딕의 주요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성서에서 따온 이름이 많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스마엘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신은 들으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선장 에이허브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폭군의 이름이다. 구약에는 아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에이허브는 아합의 영어식 발음이다. 구약에서 아합 왕은 악행을 일삼고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던 왕이다. 또 소설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죽을 것이라는 예언한 남자의 이름은 일라이저다.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박해받았던 구약성서 최대의 예언자다.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소설 모비딕은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을 준엄하게 비판하는 소설이다.
자연에 무모하게 도전했다 자멸하는 인간을 통해 오만의 최후를 말해준다. 간혹 고래 모비딕을 악의 상징으로 분석하는 문학 이론서도 있다. 이들 이론서들은 모비딕의 주제가 악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독에서 온 잘못된 분석이다. 고래 모비딕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대로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동을 하고 먹이를 구하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때로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모비딕은 인간의 오만함을 비판한 소설이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재평가받은 작품입니다. 워낙에 웅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등장인물들의 입체적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도 뮤지컬이나 영화 등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고래나 포경업에 대한 작가의 전문 지식과 허구적 이야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래 모비딕을 찾으러 가는 여정.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슈마엘은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육지에서는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 포경선을 타기로 결심합니다. 이슈마엘은 한 여인숙에서 키케그라는 이름의 남태평양 섬의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솜씨의 작살잡이였습니다. 이슈마엘과 키케그는 함께 생활하면서 가까워지고 그가 대추장의 아들로서 바다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렌터컷이라는 포경업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피커드라는 이름의 포경선을 타게 됩니다. 선장은 헤브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과거에 모비딕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흰 고래에 의해 다리 한쪽을 잃고 그 고래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슈마엘과 키케그는 피커드에 승선하여 스타브를 만납니다. 이슈마엘은 피커드호가 출항한 이후에 한참이 되도록 볼 수 없었던 헤브 선장을 마침내 목격합니다. 그는 거친 인상의 의족까지 착용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에게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항해사들과 작살잡이 등 모든 선원들은 그가 아나무인으로 행동해도 그에게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브 선장은 모비딕을 찾는 자에게 그 말을 상으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알고 보니 이번 항해에서 그의 목적은 모비딕을 죽여 자기 다리를 잃은 원한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을 뒤지던 피커드호는 모비딕에게 공격당했다는 선박들을 만나게 되고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피커드호는 모비딕과 조우하게 됩니다. 사흘 밤낮을 추격한 끝에 모비딕을 따라잡게 됩니다. 하지만 명석한 두뇌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모비딕에게 피커드호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피커드호는 단숨에 파손을 당하게 되고 대부분의 선원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직 이슈마엘만이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거친 바닷속 모비딕의 상징. 선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장인 헤브는 선장이라는 책무의 특성상 많은 선원의 생명을 떠맡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수개월씩 항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장의 리더십은 항해의 성패에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헤브의 리더십은 참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포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성패를 좌우하는 고래잡이에도 별 관심이 없고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모비딕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선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슈마엘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작품 속에서 헤브의 리더십이 의미있게 발휘된 장면은 금화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는 장면뿐입니다. 현실에서도 헤브와 같이 감정적이거나 조직과 관련 없는 개인적 야망을 추구하는 리더로 인해 조직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헤브의 모습을 통해 리더가 피해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비딕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힘과 명석한 지략을 가진 거대한 힘. 고래인 모비딕은 포경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공포의 대상입니다. 모비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선박들이 파손을 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포경선들은 모비딕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항을 해야만 하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비딕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 감내해야 할 위험입니다. 모비딕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루의 항해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거친 바닷속의 거대한 생명체인 모비딕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700페이지가 넘는 모비딕들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